네, 경상북도 칠곡에서 있었던 계모의 어린 아이 학대 살해 사건. 상해치상으로 법원, 검찰은 기소했지만 살해라는 판단이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이번 금요일이면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앞두고 다양한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생모, 이 계모 손에 아이를 키우게 만든 생모의 이 눈물 이야기가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정은 차장께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생모 인터뷰 직접 한 거죠? 네, 이 며칠째 이 사건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참 들을 때마다 네. 화가 머리끝까지 뻗칩니다. 네. 오늘 나온 생모 인터뷰도 굉장히 슬픈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면 이제 2007년에 남편과 이혼한 이후에 네. 아이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먼저 연락을 해온 게 계모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이 잘 있다 이러면서 처음에는 정말 따뜻하게 접근을 했고 소식도 네. 가끔 전해줬고 그래서 정말 좋은 엄마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네.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점차 아니 애가 거짓말을 한다, 애가 네. 도둑질을 한다, 애가 심리 치료를 좀 받아야 되겠다 네. 이러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저기 나옵니다만 무려 700만 원을 지금까지 줬다는 거예요. 지난해까지. 자, 그럼 하나씩 좀 얘기를 좀 여쭤볼게요. 딸이 숨진, 그러니까 12살, 8살 두 딸이 있는데 둘 다 계모 밑에 자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딸이 숨진 그 첫날, 그 당일에도 거짓말을 들었다는 게 계모가 무슨 거짓말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딸이 숨진 소식을 전하면서 내가 더 좀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잘 돌봤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슬퍼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발로 차서 그 어린아이를 8살짜리 아이를 발로 밟고 차서 숨지게 해놓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모든 게 연기였던 거죠. 그리고서 이제 이후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사건이 문제가 되니까 아이한테도 문제가 있었다. 제발 나를 위해서 탄원서를 써달라고 했고 그래서 그 생모는 실제로 탄원서를 써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가 죽었는데 당신이 낳은 아이가 죽었지만 참 나도 잘못했지만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 나도 잘못했다는 책임을 좀 면하고 싶으니 탄원을 써달라. 네. 멋 모르고 써준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생모가 자기 딸을 결과적으로 숨지게 한 계모를 위해서 자기 손으로 탄원서를 써줬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으니 정말 밤에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 생모의 이 정말 한 맺힌 인터뷰 내용 읽으면서 정말 저도 같이 분노를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이렇게 뒤늦게 밝혀진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8살, 초등학교 1,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했던 선생님 얘기도 들어보면 뭔가 문제를 좀 알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알 기회가 여러 번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결과적으로는 좀 놓쳤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보시는 대로 A양의 심리 상담을 해봤더니 어쨌거나 이중 성격 진단이 나왔다. 그러니까 아이 말을 전적으로 믿을 수가 없다. 조금 치료를 하면서 지켜보자. 이렇게 해서 제대로 이렇게 부모로부터 격리를 시킨다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담임 선생님은 아동복지센터에 이 아이를 좀 관찰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좀 아동복지센터도 좀 황당하네요. 그렇죠. 이중 성격이다. 아이의 성격에 문제가 있으니 이 아이를 말을 다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 이 사건을 맡고 있는 한국여성변호사회라는 곳에서 이런 문제들을 뒤늦게라도 좀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복지시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경찰, 학교 이런 모든 기관을 상대로 지금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학교도 마찬가지고 복지시설도 그렇고 어쨌거나 사건이 여기까지 오게 된 데 응분의 책임이 있는 것인데 그중에서도 특히 저는 좀 화가 났던 게 경찰 수사 과정 말입니다. 수사에서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뭐 사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첫째 딸이 내가 발로 차서 인형을 뺏으려고 발로 차서 내 동생을 숨지게 했다 이런 식으로 거짓 증언을 했었잖아요. 거짓 증언을 부모로부터 실제 아이를 죽인 부모로부터 강요를 받았던 거죠. 그랬죠.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난해 사건 났을 때 이 아이 11살이었습니다.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했을 것이고 동생을 내가 죽이게 했다는 진술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것인데 그 증언에 대해서 의심을 해본다든지 아이의 심리를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다독이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모든 기회를 놓치고 아이의 말을 그냥 자백했네? 자백했으니까 이거는 증거로 인정. 해서 소년원에 보내버리고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이 오늘날까지 이 아이를 더 악화시킨 것은 아닌가. 그런 점에서는 저는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다면 반드시 진실은 더 이렇게 파헤쳐서 뭐가 문제였는지 그리고 이런 사건이 재현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계모가
전처의 아들을 네. 때려서 숨기는 사건이 지금 여러 사건이 있었지 울산서도 않습니까? 있었고 그랬 예. 예, 예. 그래서 적어도 만약에 계모의 학대가 있었다라고 한 번이라도 신고가 된다면 네. 그 다음에 다시 신고가 되지 않더라도 6개월이나 1년이라든지 네. 6개월이라든지 이렇게 정기적으로 누군가가 사회상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네. 그 어린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점검하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사안을 보면서 이 친어머니 직접 이혼을 하는 바람에 키우지 못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게 참 저희가 상상도 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직접 동아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 어떻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밤에 잠도 못 네. 자고 너무 억울해서 그 진짜 뭐 그 기분이라는 건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겠죠.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죽지 않을 만큼만 때리고 싶다. 그래서 살인죄로 엄히 다스려서 하늘에 있는 막내딸의 원혼을 달래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기자에게 했습니다. 그래야만 남아있는 큰딸이라도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근데 저는 정말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지금 살인죄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네. 이게 살인죄로 처벌을 받을지 네. 아니면 그 아동 학대에 따른 상해 치사로 네. 받을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 지금 네. 법조계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 있는데 네. 어쨌든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조금 강한 메시지를 좀 줘야 된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관련해서 이 생모가 네. 이 아픈 가슴을 갖고 이렇게 취한 조치들이 있습니다. 아, 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일단은 지난 3월에 친권자와 양육자를 나로 바꿔달라. 네. 이렇게 해서 일단 그거를 받아냈고요. 네. 그런데 바꾼다고 해도 그 아버지의 그 친권이 박탈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번에 계모가 아이를 죽이는데 가담했고 또 죽어가는 과정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한 아버지라고 말할 수도 없을 상황인데. 그럼요. 그 책임을 여러 가지로 져야겠지만 네, 그 중에서도 어쨌든 아버지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친권을 박탈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제 친권 상실 심판 청구라는 것을 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받아들여지면 엄마가 정말 그 온전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두 가지 소식은요. 70대 할머니가 보험 사기했다는 거, 그리고 아주 가슴 아픈 경북 칠곡의 아이의 그 사망, 숨진 사건 관련된 것인데 좀 착잡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